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미지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더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바로 종이와 판형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되어주는 종이와 판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독립출판 길라잡이 종이 이해하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한눈에 쏙 들어오는 두툼하고 작은 책? 혹은 크기는 크더라도 얇은 책? 판형은 쉽게 말해 책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주로 출판 목적이나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분야마다 선호하는 판형이 있는데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진 시집이나 에세이의 경우 128 곱하기 210mm 판형을 많이 사용하고, 도서의 기본 사이즈라고 알려진 국판이나 신국판은 소설이나 단행본 디자인에 사용됩니다. 사진집은 172 곱하기 245mm 크기의 크라운판 판형을 사용하고, 그 밖에도 도서 종류의 이미지에 맞도록 바뀐 규격 혹은 판형이 있습니다. 들어도 헷갈리는 판형의 이름들. 우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판형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배판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A4 용지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잡지나 교육교재, 졸업 논문집 혹은 작품집을 만들 때 쓰이죠. 국판은 소설이나 단행본을 제작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A4보다 작은 A5 사이즈를 떠올리면 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크기며 휴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닷지판이라고도 불리는 사륙판은 일반적으로 시집이나 에세이, 만화책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국판보다 작은 크기로 역시 소장하거나 휴대하기에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출판 용어의 경우 일본어에서 유래된 게 많은데 닷지판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아코디언식으로 제작되어 한 장으로 도서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제본 형태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짧은 어떤 문학이지만 완결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질량으로는, 그러니까 중량으로는 굉장히 가벼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좀 비침 있는 종이를 써서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죠. 흔하게 쓰이는 판형이나 제본이 아니다 보니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리플릿 형태는 사실 되게 단순한 건데, 저희가 좀 더 긴 호흡의 글을 담기에는 그 오프셋, 그 기계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쇄기계. 네네네. 그 인쇄기의 폭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 그만큼밖에 못한다는 단점이죠. 그랬을 때 20-30장이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접는 면이 막 30면이 넘고 이렇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애초 소개하려던 그런 좀 가볍게 한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독서랑도 멀어지긴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제약이 더 그 콘셉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봉투라는 것도 사실 봉투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쪽 프레스에서 인쇄되는 모든 책은 그 봉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드시는 분도 쉽고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저희는 그 타이틀 하나하나마다 그 만든 사람들과 그 제목이나 그림이 다 다르니까 봉투를 일일이 만들어서 접고 붙이고 넣고 빌봉하고 이제 점선까지 내서 찢을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인쇄소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저희가 그 수작업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하면은 뭐 할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쇄소를 되게 많이 돌아다녔다가 한 곳을 찾았는데 그분들도 막 나중에 좀 되게 호통치시고 힘드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또 이제 전전하다가 이제는 정착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에다가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파주나 일산 같은 좀 큰 인쇄 공장에 하기는 어렵고 충무로나 을지로 쪽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뭔가 아이디어라는 거를 한번 눈에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한쪽이지만 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근데 거기 공감해준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런 독특한 형식의 책을 만드는데 미리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올렸더니 400만 원 정도가 모였었어요. 사실 저희가 그때는 사업자를 내고 뭐 퇴사를 하고 막 이런 거창한 생각이 없어서 좀 5만 원, 10만 원씩 계속 용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400만 원이 모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럼 다음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돼서 그 뭔가 점이었던 프로젝트가 선이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거는 친분이나 어떤 인프라가 없어도 우리가 우리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게 결국 이 콘셉트, 작은 콘셉트지만 되게 분명했던 이것 덕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웬만하면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내서 결국 그 한쪽 책이 150점 정도 됐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물론 절판된 것도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쌓고 있어요. 독립 출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고 해봐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네. 아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MVP였던 것 같아서 최소 기능만 어떻게 보면 역할하는 제품이니까 뭐 번거로운 과정이 있거나 팀빌딩에 어려움이 있었을지언정 책 뭐 1000쪽짜리 한 권씩이 계속 망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되게 가볍게 실험하고 가볍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비닐로도 해보고 실크 스크린으로도 해보고 뭐 리소로도 해보고 그래픽적인 디자인으로도 해보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일이 손으로 도서를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특별히 가내수공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책을 손으로 만들면 그 생산적인 면에서 보면 1000부를 만들든 100부를 만들든 단가가 비슷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재고를 안 쌓아놔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받고 그때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재고를 안 쌓아놔도 되니까 뭔가 부담도 없고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그리고 무엇보다 손으로 계속 책을 만든다는 게 익숙해지면 단순 반복 노동이에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거를 하면 뭔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좋아서 그냥 하는 것 같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들쑥날쑥해지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래도 뭔가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일관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럴 때는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잡념이 사라지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책이 이제 특별히 잘 만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날씨가 좋은 날 비가 오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 종이가 습기를 좀 먹어가지고 그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날씨가 쨍하고 좀 건조할 때 그럴 때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종이와 판형, 인쇄는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며 그 세계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종이를 사용하고 어떤 판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책의 형태는 물론이고 인쇄비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종이로 인쇄하고 몇 그램의 종이를 선택해야 인쇄비도 절약하면서 마음에 드는 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책이 쓰이는 종이나 그램 수는 텍스트만 들어가는 책이냐,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는 책이냐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텍스트가 주로 들어가는 책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그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얇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이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인쇄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종이 선택법이 있을까요?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종이 선택은 저렴한 종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종이를 어떤 종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쇄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책 사이즈를 작게 만든다거나 페이지 수를 적게 하면 인쇄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책 사이즈를 무조건 작게 한다고 저렴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규격화된 종이가 있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격화된 종이를 사용했을 때 가장 남는 종이가 적고 거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더 저렴해지진 않습니다. 페이지 수는 4배수로 보통 작업을 하고요. 4배수보다는 16배수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남는 종이가 적기 때문이죠. 보통 내지는 미색이랑 백색으로 나뉘잖아요. 미색과 백색 종이를 구별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색 종이는 보통 텍스트로 된 책들에 많이 쓰이는데요. 가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희 눈이 덜 필요하고요. 그리고 백색 종이는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 만약 미색 종이를 쓴다면 색깔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색 종이를 씁니다. 책을 만들면서 했던 모험이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모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책을 아주 작게 만든 적은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읽기 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다양한 모양,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책이라든지 다양한 모양의 책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재질, 종이가 아닌 재질을 사용한 책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종이의 종류와 그램 수에 따라서 책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책의 두 번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등입니다. 세네카라고도 불리는 책등은 인쇄를 맡기기 전 계산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지 두께를 알고 있다면 총 페이지 수를 2로 나누고 종이 두께를 곱한 다음에 면지 두께를 더하면 책등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면지 두께를 모른다면 용지의 그램 수와 총 페이지 수와 0.6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누면
책 등 두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집의 종이는 총 3번 달라지는데요.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다양한 종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의 느낌을 최대한 잘 살렸는데요. 책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이를 벗겨내면 하나의 포스터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종이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표현해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색감 표현이 중요한 사진집이나 그림책을 만들 때 오조지를 사용한다거나 그람 수가 적은 종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책 표지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점점 책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종이와 판형을 선택했다면 이제 책에 옷을 입혀줄 차례입니다. 책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 바로 북디자인입니다. 재고를 안 쌓아놔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받고 그때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재고를 안 쌓아놔도 되니까 뭔가 부담도 없고, 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들쑥날쑥해지는 그런 성격이어서, 예. 그래도 뭔가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얇은 종이를 써도 되고,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써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번거로운 과정이 있거나 팀빌딩에 어려움이 있었을지언정 책 뭐 1000쪽짜리 한 권씩이 계속 망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되게 가볍게 실험하고 가볍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비닐로도 해보고 실크 스크린으로도 해보고 뭐 리소로도 해보고 그래픽적인 디자인으로도 해보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도 해보고 이게 찢어지면서 사실은 파손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뭔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로 볼 때 전혀 물리적인 변형이 없잖아요. 저희가 독서한다고 해서.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디자인, 내지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표지가 이 책을 굉장히 잘 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책을 만들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도 한글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원고 작성과 편집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죠, 작업을. 이 책을 질문이 조금 죄송해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